우리 화장실 급하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예, 금방 끝날 테니까. 여기 미식축구, 어린이 미식축구 볼하고 그 야구 글러브 갖고 왔어요. 야구 글러브 이거 새 거예요. 라떼로도 안 뛴 거예요. 예. 그 우리가 학습 이론을 얘기할 때 이게 이게 중국제구나. 미국 볼인 줄 알았더니 윌슨. 예, 미식축구 미국 그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쓰는 거에 그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공 넣고 받는 건데 여기 농구공이나 축구공 공기 넣는 걸로 하면 이게 바람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바람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공부가 뭐냐면 공부 습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목사님이 그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을 나누는 거예요. 공부 습관이 들었는데 열정이 빠진 거예요. 이게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잡혀 있어. 형태는 잡혀 있어. 근데 공기가 빠진 거야. 공기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왜 그럴까? 경기할 때마다 이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공기는 바람과 같은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와 같은데 성령이 오시면은 보이지 않으나 공기와 같이 가만히 있으실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공기가 움직일 땐 바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낄 때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도와주려고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살 때만 이게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딱 단단한 공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기가 그릇이 있는데 자기가 이 견딜 압력이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공기 주입하면은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한 적정 압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냐 공부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돕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웃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면은 적정 압력이 터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파괴적으로 깨진다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사상과 감정과 의지를 충만하게 공기로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은 있어. 이렇게 볼이. 예.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때 자기 속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나 한번 보셔야 돼요. 바람이 빠진 거지. 왜 바람이 빠졌냐? 주위에 온도나 기압이 이 공 안에 있는 온도와 기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빵빵한데 밖은 빵빵하질 않아. 그러면은 기압 차 때문에 이게 빠져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기압이 100이다 이러면은 50의 기압에다 넣지 말고 100이면 100으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공기가 빠지질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의 대기 환경에 자기가 그 100의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아이면은 공부에 맞는 정신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들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헌신이라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학생은 좀 모르겠는데 남자는 살을 빼도 되고 살을 붙여도 돼. 근데 살을 붙일 바에는 근육을 붙여. 근데 근육 붙이려면은 뭘 먹어야 돼? 단백질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력이 나태하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줄이고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배고프게 만들어서 정신을 각성시키지만 몸이 성장을 하죠. 청소년기에는 힘이 많이 생기죠. 힘이 많이 생기고 키가 클 때는 성욕도 생기는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몸을 남자답게 만드는데 힘을 다 빼내야지 성욕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을 여성스럽게 만드는데 힘을 다 쏟고 그렇게 자기 에너지가 주입되는 것과 나가는 걸 밸런스를 맞춰야지 몸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어린이 때와 달라요. 어린이 때는 성호르몬이 강하게 분비가 안 되고 키가 크게 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년기에는 성장이 급속하면서 에너지가 충만하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순환시켜줘야 돼요. 청소년기 때는 어린이 때와 달라요. 바쁘게 지내야 돼요. 바쁘질 않으면 에너지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 근데 쓰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기는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근데 공기를 어떻게 해요? 영이라고 하면 인간의 영적 기운을 관리해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 주려면 기압이 똑같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근데 기압이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 다 거룩하면. 근데 그렇게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빼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저것 실수가 없게끔 사회를 익히는 거예요. 익힐 때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과나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웃것을 탐하거든. 내가 이과 가면은 문과가 좋아 보이고 문과 가면은 이과가 좋아 보이고 응?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에이 공부하지 말고 장사할 걸. 장사하는 사람은 에이 공부도 할 걸. 이웃의 것을 탐하지 자기 것에 만족이 안 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자기가 변덕에 죽고 뜻하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서 1등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한 사람이 지금 의대 갔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린다 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사 레지던트들이 죽을 맛으로 고생을 하면서 병원 그냥 저임금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위해서. 무슨 개발? 인품 개발. 자기가 남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들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해주는 능력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성품을 개발하려고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인품 개발하려면 자기가 못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 하기 싫지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학자들이 뭘 얘기했는지 쭉 그분들의 중심의 입장에서 내 중심이 아닌 그분들 중심에서 듣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대기압이 그 고무공속으로 기압이 들어와서 빵빵해져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사랑해야지 그 상대방이 소중히 여겨서 평생 연구한 학자적인 지식을 내가 흡수할 수가 있지. 영적 기류가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미식축구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주려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누구를 줄지 나도 모르겠어. 예. 근데
이거를 받으면 코피나게 공부를 해야 돼.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어? 엄마,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나 오늘 공부했어요. 머리 불러요. 뭐 이렇게. 예. 공부를 열심히 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집중하는 어떤 정신이 있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뭔가 집중해 있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냈어요. 나는 그 분야에 중요한 것들 알아냈어요. 그걸 주장하고 주도하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아냈어요. 저는 청바지를 입을 때 청바지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내려고 입어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예? 예. 왜 청바지를 이렇게 만들까? 저는 원래 헐렁바지를 좋아하는데 청바지를 입으니까 알겠어. 예. 근데 청바지는 이게 작업할 때 만들어낸 옷이에요, 원래. 작업할 때 편하게 입으려고 막 일을 하려고 서부개척 때 발명이 된 발명품인데 그게 이제 몸매가 좋은 사람은 또 몸매 과시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 그 디자인이 살짝 다른 이유는 그 제조하는 사람의 어떤 컨셉이 어느 쪽으로 꽂혀 있으면 이게 이성교제용으로 만드는 청바지다. 아니면 이게 노동자들이 막 작업장에서 입는 청바지다. 이런 개념이 달라가지고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사람을 사회에서 이것저것 요구하죠. 그럴 때 자기 전문 직업을 전문인으로 자기를 헌신하지 마세요. 전문인으로 했는데 그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 인간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고. 그럼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뭐냐, 사회 적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로부터 자유하려고 공부를 각 분야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회에 적응하시면 안 돼. 적응하면 여러분 버림당해요. 의리되는 거야. 너 왜 적응해? 적응시킨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야. 너 적응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에 집중해 가지고 하면 사회 적응하는데 의리되는 거예요. 멘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멘탈을. 여러분 공부 잘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죠? 여러분 의리되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남이 뭐라고 하는 걸 잘 듣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죠?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거야. 공부를 왜 자기가 못하는 분야에 도전을 해야 되냐면 갑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기가 체육을 좋아해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지칠 줄 몰라. 근데 싫어하는 수학 시간에는 지쳐버려. 내가 관심이 없거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의리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 개발, 자기가 잘하는 걸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 때는 키가 크잖아. 키가 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걸 기본 80점, 90점대로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마라톤에서 인생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를 제끼고 1등할 때 초반부터 중반까지 1등 안 해요. 계속 1군에 따라가는 거야. 1군을 모두 진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앞에 구경하면서 뒤에서 따라만 가는 거야. 따라가는 사람은 힘이 안 들어요. 앞이 가니까. 그냥 가는구나, 나는 분위기상 따라가자 이러니까 힘이 안 든 거지. 근데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계속 1등으로 뛰는 거야. 그런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1등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학생 때는요, 모든 분야에 최고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교 1등 안 해도 돼. 전교 1등한테 질문을 주고받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가도 돼. 서울대를 갈 만큼. 의대를 못 가도 돼. 의대를 갈 만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서울대 의대 가는 사람들은 국영수를 잘해서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국영수를 그 사람한테 밀리지 않을 만큼 따라는 가라 이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탁월하게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 앞에 성실한 사람들 보죠? 그러면 게으르지 않겠죠. 자기 성격 개발 위해서 1군에 속한 사람을 따라만 가라 이거예요.
공부하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마라톤 초기 단계에서 하라고. 있는 힘을 내는 거는 중반 이후에 스피드를 내라고요. 그래서 후발주자하고 점점 거리가 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에도 철학이 있어야 돼. 공부를 하면 뭐가 생겨? 열등감이 생겨. 경쟁지를 시키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니까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작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야 돼. 전교조다, 교육청이다, 교육감이다, 교육부다. 선생님들 출근하시는 학교 시스템 자체가 다 경쟁지를 시키는 거예요.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걸 절대평가를 해서 출제한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옆에 놈 점수 때문에 내 점수가 바뀌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출제하신 출제 당국에 맞춰서 내 점수가 나와야지. 절대평가가 맞지. 100점을 다 맞으면 다 올해일을 주는 거지. 어떻게 이 미친놈의 세상이 옆에 친구가 잘 보면 내 점수 떨어지고 못 보면 내 점수가 올라가냐 이거예요. 평가를 옆에 친구가 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중앙에서 출제를 한 그것을 맞으면 다 올백을 주고 다 장학금 받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이 나는 책임 없어요. 상대평가예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난이도 조절 실패할 때 대상으로 대비해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 성적을 향상시키고 도와줄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떨어뜨릴 의도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의도예요. 이기적인 사회 용도예요. 이기적인 폐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좋아도 교만하면 안 되고 처져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쇠뇌가 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 지쳐버려 공부할 때. 예수님 학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점수에 영향받지 말되 내 정신력을 발전시키는 사람 뒤에만 쫓아가라고. 학생 때는요. 자, 뭐가 두 가지가 육적인 죄냐. 게으른 게 잠이 많은 건 본능이고 젊은 청소년 때는 잠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잠을 많이 자면 성격이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고 게으러진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좋긴 한데 게을러지는 사람이 될까 봐.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순종을 안 해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된다고. 퍼질러 버려. 그래서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친구들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청소년기에는 이건 얘기 많이 안 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음란해요. 음란하면 사회 지도자에서 다 미끄러져요. 네?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해도 사람 자유다 이래도 어떤 사람이 음란하면 사회가 모두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음란을 싸워 이기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지쳐버릴 정도로 혼심을 힘을 다해 한 방향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만 옆에 둬야지. 음란하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인데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이런 애들 멀리하란 말이에요. 이성 얘기를 가까이 하는 애들은 음란한 애들이라고 보는데 음란한 그룹을 볼 때도 그 아주 악질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을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음란한 얘기를 음담패설이라고 그래요. 음담패설은 남학생 모임에도 있고 여학생 모임에도 있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파하는 애들이 있고 듣는 애들이 있어요. 전파하는 애들이 음란한 애야. 걔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파하는 애들 중에 듣는 애들 중에 갑과 을이 있어. 음란 영의 주도가 되는 갑질하는 애들이 있어. 그건 뭐냐? 음담패설하면서 까르르 웃는 애들이요. 그리고 들을 때 어머 이런 애는 을인 거야. 주도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 영이 역사하고 귀신 들린 애들은 까르르 웃는 애들이에요. 멀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죄성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쾌락적으로 하면 마약보다 이 쾌락 정도가 세지기 때문에 성중독증에 걸릴 정도로. 생명 에너지는 그렇게 강렬해서 인간이 성 에너지에 접촉이 되면 중독이 돼 버려요. 어느 정도 강한 줄 알아요, 이게? 잘못하면 자살을 해버려요. 실현을 하거나 이게 성공을 못하면 슬퍼가지고 자살을 할 정도. 이게 인생 다 거는 게 뭐예요? 이성 간의 사랑에 인생 다 건단 말이에요. 사람 에너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거라서 평생 보장이 되고 안전한 지역엔 평생 함께 살 사람한테만 유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에너지라. 학교에선 근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러니까 음담 패설을 계속해서 마약 중독 비슷하게 음란에 중독돼 버린다.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반응할 때 그 웃음소리나 반응에 의해서 진짜 찐으로 멀리해야 되는 사람하고 그냥 불쌍하게 볼 사람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악인하고 죄인을 구별을 하라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도 악을 퍼뜨리는 놈이 있어. 근데 퍼뜨릴 때 논리적으로 퍼뜨리지 않고 감정의 행복을 느끼면서 퍼뜨리는 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 외도하고 그런 걸 주도하고 뻔뻔히 얘기하는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음란한 애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애도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나태함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정말 그 애는 천재야. 그래서 나태해도 1등을 해. 걔네는 멀리 하세요. 걔를 따라간다고 천재 되지도 않고 걔를 가까이 있다고 하면 천재 아니 여러분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천재라도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천재는 가까이 해도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데 천재야. 근데 나태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배울 게 없어요. 착각이 들어. 걔 옆에 친해지면은 자기가 착각 들어 천재인 줄을. 노력을 안 해서 걔가 타고난 재주로. 그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도 접근할 애가 있고 접근하지 말고 멀리할 애가 있어요. 그 천재인데 저절로 자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천재들이 다 방탕에 빠지는 게 천재들이에요. 천재가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타고난 천재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육의 소욕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이 준 재능으로 나태해서 타락해버려요. 천재 중에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천재, 하늘의 재능이 천재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이거요. 청소년한테 조심하라고 할 때 천재인데 천재인 줄 모르고 타락하는 천재가 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것도 천재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냥 받은 거야. 받았지. 이상하다.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네. 이러면은 노력 안 하고 사랑받죠. 그런 남자 여자는 타락해 안 해. 100% 타락해요. 미모나 외모가 타락한 사람 100%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어? 예뻐? 더 굴려야 돼요. 정신 차리게. 더 굴려야 돼. 여러분 그게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막 천재 물리학 이론을 깨닫고 막 이런 사람만 천재인 줄 알아. 노력 없이 저절로 자라는 거, 저절로 사람이 붙는 거, 이것도 천재예요. 사람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근데 노력을 안 해. 자기 극기 훈련을 안 해. 그거 타락할 사람이에요. 옆에 가지 마.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 그래서 온 인기가 많아.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힘든데 계속 죽을 똥살똥 노력을 열심히 하고 쉽게 사는 길을 가질 않아. 그러면 그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거야. 그건 옆에 가서 그 사람한테 배워도 타락을 안 할 사람. 나는 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를 옛날엔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야구 선수예요. 이치로라고 있어요. 일본 천재 타자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갔는데 진짜 잘해요. 근데 언론 기자가 얘기를 한 거야.
당신 천재입니까? 당신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왜냐하면 언론이 다 타격 천재다 이러니까. 미국 가서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미국 가가지고 더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천재가 맞는 거예요.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종범이라고 야구 천재인 아버지 아들인데 요번에 미국 가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치로가 약간 더 천재 같다 이거. 야구 천재. 근데 언론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 천재냐고 물은 거야. 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보도에 대해서. 노력 안 해도 천재라는 개념으로 묻는다면 자기는 천재 아니래요. 근데 밤낮으로 어떤 야구선수보다 자기는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라고 인식이 되는 이유의 천재라고 생각되면 그건 맞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천재인데 게으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자세가 잘하는데도 배울 사람은 성실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잘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자기는 밤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치로를 쭉 보면서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의 그 철두철미한 정신을 자기 생활에 흡수했구나. 저건 훌륭한 거다. 그런데 이제 그 타격 연습을 7일 내내 했다고 하는데 저거 안식법을 어기는 놈이구나 저거. 저거는 본받으면 안 되겠다. 내가 딱 그걸 생각을 했어요. 6일만 하지 하루 쉬어야지. 하루 쉬었으면 더 복을 받아요. 불신자도. 7일 계속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하루를 푹 쉬어주고 6일만 힘들게 훈련하는 사람을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그런데도 원래 타고 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억만장자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천재도 외모가 탁월한 것도 천재고 야구나 운동 잘하는 것도 천재고 미술 잘하는 것도 천재고 음악을 모차르트 같이 타고나서 잘하는 것도 천재지만 모차르트가 천재인데 너무 천재니까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방탕하는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천재보다는 들리지 않는데 소경이 그러니까 귀머거리 됐는데 열심히 하는 어떤 정신자세요. 바흐는 엄마 아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고아가 아닌 모차르트보다 경건하게 산 거야. 바흐가 천재예요. 천재인데 고아가 되니까 방탕 안 한 거예요. 불우한 환경이 바하를 타락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하는 살았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50년인가 후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사후부터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거야. 인류의 위대한 음악을 선물해 주는데 이 천재가 타락할까 봐 태어날 때 불우한 환경에서 삼촌한테 도움받고 컸나 그래요. 그리고 환경이 죄 안 짓는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로 봉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는데 어렵게 지내는데 집안이 다 음악가야. 할 줄 아는 건 음악밖에 없어. 일가 친척이 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친척 전체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호가 된 거고 고아인 것도 사실 교만하지 못하게 보호가 처진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서는 명성을 못 얻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보호가 된 거야. 살아가지고 유명해지죠. 그러면은 사람이 욕구 폭발시킨다고 엄마 아빠도 없이 고생해서 사는데 잘됐다 이러고 억만방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막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바흐의 그 평전을 쭉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천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천재가 배울 점과 안 배울 점을 항상 이렇게 자료를 보고 배우거든요. 지금도 베토벤은 천재인데 어릴 때 너 모차르트처럼 되라 이러고 피아니스트 아버지가 하는데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베토벤을. 그래서 계속 얻어맞고 음악을 했대요.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베토벤 위인 전기에 나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모차르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베토벤을.
그러다가 베토벤이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너 모차르트 돼, 모차르트 돼, 모차르트처럼 유명해야 돼. 그러니까 노력을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 노력을 시킨 거지,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애가 눌려서 스트레스 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건 또 바흐하고 다른 류의 스트레스인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베토벤은 그걸 잘 버티고 버텨냈다는 거지. 어쨌건 죽지 않고 거기서 버텨냈다는 거지. 자살하지 않고 거기서 버텨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됐는데 작곡을 한 거예요. 베토벤이 모차르트보다 성실성에선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럼 모차르트는 곡들을 보면 가벼워. 근데 베토벤은 아주 심오한 느낌이 곡이 있어요.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하고 더 오래 고생하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죽을 때 그렇게 멋지게 죽질 않아요. 베토벤은 죽을 때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방문을 해요. 바흐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못 푸는 거야. 가족들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문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성병 걸려. 그러니까 잘못 산 거지. 차이코프스키 천재죠. 그 사람 동성연애자예요. 백조의 호수 뭐 다 우울하잖아. 비극의 노래 비창. 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살에 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천재를 볼 때는 현재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열등감도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고 자기가 조금 좋아졌을 때 그 천재의 기량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변화하고 개선될 때 그 작은 변화를 기뻐하고 노력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라고요. 그리고 타고난 천재는 멀리서 본받아. 가까이서 생활을 본받으면 안 돼. 다 망가져요. 천재들. 예? 그러니까 천재론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으로 버릴 게 있고 받아야 될 천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천재를 해도 여러 가지 분류를 알아서 걸러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제 유소년 글러브예요. 근데 이게 야구공은 선수용 야구공을 갖고 온 거야. 원래 이 유소년은 말랑말랑한 스폰지 처리가 겉으로 된 거. 그래야 청소년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딱딱이 공은 100kg가 넘게 던지는 성인 야구하는 공이거든. 이거 계속하면요. 이거 터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 수치가 어느 정도면 자기가 정신이 망가지는지 알고서 해야 돼. 자기가 고아 출신이냐 아니면 훌륭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냐. 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고아 출신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걸 사랑받고 크는 거야. 그러면은 힘든 거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이 자기가 버려진 고아로 컸어. 그러면은 나는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릴 때 고생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축복이 널 따를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 너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다. 너는 많이 받은 게 없는데 많이 남긴 거다. 하나를 남겨도 많이 남긴 거다. 10개를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 남긴 사람보다 100개를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 남기는 인생이 얼마나 많니. 너는 0.1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남기는 인생이야. 하나 받아서 10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너.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공장 가서 알바 뛰고 피자 배달 안 하고 용돈을 쓸 수 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자신을 혹사시키셔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생업 전선에 뛰어가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자기처럼 여러분처럼 조건이 좋은 학생이 어딨냐. 그러면은 좁은 길로 가는 게 뭐예요? 유리한 환경이니까 혹사를 해야지. 200m 뛸 때는 100m랑 달라요. 100m는 직선 코스에서 시작해서 직선 코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400m 트랙 잠실 운동장에서 200m 경주는요. 처음에는 곡선 코스로 해가지고 직선 코스로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바깥쪽에 있으면은 앞에서 뛰고 안쪽 코스에 있으면 뒤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다 생존하시고 생활비가 넉넉해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우유 배달 안 시키고 신문 배달 안 시키고 피자 배달 부업으로 안 시키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고 운동만 하면 되잖아. 그럼 쉽게 말해 출발선이 바깥 코스에 배정된 학생이에요. 자기 앞에는 출발하는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유리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정신 차려야 돼. 출발할 때. 앞에 있는 애가 보이면 죽어라 처음부터 뛰어요. 200m 주자들이. 근데 앞에 한 명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의 극한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다 사랑을 주시는 집안에 태어나면 배정을 200m 시드를 바깥 라인에 배정받은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어라고 혹독하게 운동을 해야지 고아 출신하고 비슷해져요. 인생 중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집안에 태어난 거야.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태어나는 게 불리할 줄은 몰랐죠. 불리한 거예요. 게으름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게으름이 충만하게 돼 있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치는 청소년이 있어?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안쪽 코스에 배정받은 학생이야. 나는 밥도 안 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병간호도 하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병 드시고 이러면은 안쪽 코스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유리하게 편하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뒤에서 출발한 거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살아야 돼. 그 피자 배달도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도 안 쳤다가 할머니 약도 사드렸다가 막 이러는 거야. 소녀 가장하는 거야. 그러면 안쪽 코스인 거야. 그러면 유리하게 수능 준비하고 유리하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거야. 죽어라고 뛰겠죠. 땅 이러면 막 뛰겠죠. 앞에 있는 놈 잡아가야 돼. 앞서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살아계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애완견도 들이셨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나태한 거야. 어머 행복해. 멍멍아 나도 널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멍멍. 어머 행복해. 이러면 굉장히 지금 아웃코스에 지금 배정받은 거예요. 지금 혹사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멍멍이하고 사랑에 빠지고 있어 지금 청소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받기 힘든 볼을 받자. 내가 터지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 학습량, 운동량이 터지도록 던져대는데 그걸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끈이 터질 정도로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끈이 터진 거야. 그게 혹사를 하는 거예요. 양 부모님이 다 생존하신다. 피자 배달하지 않아도 용돈 받는다. 바깥 코스에 배정받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는요 공부 잘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모르지만은 공부 잘하는 집이 있고 공부 아무리 해도 공부 안 되는 학생도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남기면 많이 받은 집이 많이 남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바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커도 계속 외로움을 잊으려고 오르간 반주하고 작곡하다가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작곡을 남긴 거야. 응? 외로워. 그래서 베토벤이나 저기 차이코프스키는 불륜을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병도 걸리고 뭐 자살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산 사람은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내가 볼 때는 고아 출신인 바하가 제일 잘 산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면. 왜냐하면 나머지는 너무 들쭉날쭉한 거야. 천재는 모차르트가 제일 천재스러운데 일찍 요절을 해. 엄청 음란하게 살아. 베토벤은 조금 오래 살아요. 50대까지 살아. 30대에 요절한 모차르트보다 오래 살아. 아주 그 음악에 기품이 있고 삶의 고통을 느끼는 게 있어. 사람이 귀머거리 작곡가는요. 장님은 위대한 작곡가가 되는데 귀머거리는 작곡가가 어려운 건데 귀머거리인데 이거 세계적인 교향곡을 썼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사람이 베토벤을 위대하다고 보는 거는 모차르트보다 천재성이 적은데도 자기 삶의 고난을 버티고 직업적으로는 버텼다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사생활에 외로우니까 여자를 계속 바꿔가서 동침하다가 매독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토벤이 그 독신 생활하는 아파트 생활을 50몇 군데가 했대.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관광 가신 분은 베토벤 살던 집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집이 수십 개래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계속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집만 수십 채로 50채가 넘나 그래요. 월세집. 그래서 이제 베토벤 운명 교향곡이 시작할 때 따다다다 따다다다 월세집 받으러 온 주인의 노크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월세를 하도 못 내가지고 내쫓기 직전의 운명. 나는 월세집에서 쫓겨날 운명이다. 땅땅땅땅 왜 월세 안 내? 이렇게 들렸다라고 오스트리아 사람은 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월세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은 월세 계속 쫓겨나봐. 그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여자 중독증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직업적으로는 성공하고 사생활은 실패한 거예요. 베토벤이.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증언인데 쓰레기통 같이 산대요. 베토벤이. 혼자 사니까 물론 청소 안 하겠지. 청소 안 하고 어지러우면 천재라며 요즘. 근데 그게 정신병자적으로 이게 되면은 그 너무 더럽게 살면 그것도 멘탈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영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천재인 건 같은데 직업적으로 성공했는데 실패한 거야. 차이코프스키까지 가지는 않겠어요. 너무 이게 비기독교적이니까 차이코프스키. 예? 천재를 본받을 때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계속 자기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야구 선수도 자기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이 일본인들한테 있으니까 일본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도 남에게 폐를 끼치면 그게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다. 잘생긴 것도 아름답게 태어난 것도 그게 천재예요. 근데 자기 개발을 안 하면 다 타락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외모가 탁월해? 그러면 죽을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셔야 돼요. 예쁜데 거기에서 인격이 다듬어진 빛이 나올 때까지 힘들게 사셔야 돼서 자 따라하세요. 타고난 외모를 가진 자는 의도적으로 수수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죠? 그러면은 얼굴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걸 가리세요.
그리고 눈깔만 탁 머리 사이에 나오게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운동하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세요. 여학생 예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쁨 받으면 되지. 모토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단정하게만 하고 어떻게 해요. 수수하게 일부러 수수하게 입으란 말이에요. 끌리는 옷을 안 입으란 말이에요. 왜? 외모에 자신이 있잖아. 자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쌩얼로만 있으라고. 쌩얼로만 있으라고. 자기가 예쁘잖아. 멘탈이 짱짱하다는 거죠. 자기가 외모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괜찮으면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 개발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데를 다 메우는 쪽이지 자기가 외모에 탁월하면 외모 개발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야구를 잘하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야구하는 거 안 좋다고 봐요. 이게 운동이나 취미만 하지 직업 프로 선수로 헌신하는 거 하면 안 돼. 왜? 프로 야구 선수 1000명 중에 10명 정도만 그 텔레비에 보인대요. 나머지는 다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구 선수 하신 분이 25세 프로야구 선수 잘렸는데 부상을 당해서 또 잘린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근데 뼈가 부러져서 부상으로 이탈됐는데 다 완치돼서 6개월 후에 왔는데 안 껴주더라는 거예요. 프로리그에 안 껴주더래. 6개월 만에 병원에서 나왔는데. 아니 6개월 전에 부상으로 했으면 다시 껴줘야 되잖아. 근데 선수가 너무 미어 터진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25에 그만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전문적으로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전교에서 야구 1등으로 해가지고 야구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근데 뼈 부러지고 6개월 만에 복구했는데 안 껴주더래요. 감독님이. 응? 근데 25에 야구를 때려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구를 위해 헌신.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자기 못하는 웅덩이를 메우는데 힘쓰는 게 학창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인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내가 운동을 못해? 그럼 운동을 메꿔가지고 몸을 만드셔야 돼요. 공부만 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운동은 잘해. 공부도 잘해. 근데 체질이 안 좋아. 근육은 있는데 체질이 안 좋아. 그럼 체질 바꾸는데 집중을 해야지. 지금 근육 붙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쪽을 계속 보완해서 모든 분야에 쫙 같이 올라가게 해야 돼. 그게 고등학교까지의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 공부요 박사까지 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 분야를 500가지 분야 중에 한 군데를 딱 내 전공이다 하고 거기다 올빵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마귀한테 속는 거야. 사회가 여러분을 속여요. 야 프로야구 선수 하면 큰 돈 벌어. 그러다가 부상 당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쪽이 데드볼을 날린 거야. 자기는 공을 피했지만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손목 골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타잘 못하는 거지. 손목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타잘해요. 6개월 있다 나왔어. 안 끼워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가 아닌데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모든 분야가 그런 게 많아요. 그림 잘 그리지. 천부적으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중에 그림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아기 때부터 그림만 그렸어. 근데 95%가 돈을 못 벌게 해버려요. 5%만 되는 건데 그것도 신문사 사주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신문사 만화도 그리지. 그림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다 기능이 최고라도 5%만 고용되는 게 인간관계에서 5%가 되지 만화 실력, 그림 실력, 디자인 실력은 차이가 없어요. 95%나 5%나.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목사님은
인간관계 없다며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안 쓰는 거예요. 핸드폰 쓰다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내 설교 안 듣게 할 바에는 인간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성경 교육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이 제가 복음 전도하는 걸 듣게끔 약간 먼 인간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전 신방 안 가요. 왜? 신앙교인 없게 해가지고 아무라도 편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교회 설교 들어오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만 고르지 성도들하고 안 사귀어요. 저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성도님들은 인간으로서 내가 사귀진 않아요. 성도님들을 잘 해드리려고 목회자로서만 인생 살아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관계를 줄이고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면은 만나드려. 근데 전화질하고 맨날 수다 떨고 이런 친구 관계는 내가 만들질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게을러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은 전화를 해야지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내가 전화하는 게 내가 전화 상담하는 게 부르심 받았냐? 그러면 내가 맨날 전화 갖고 상담해 드리지. 근데 내가 상담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상담을 하면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목사님이래요. 무슨 일인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 자녀 문제, 남편 돈벌이 문제. 그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또는 애 엄마가 애기 교육을 이상하게 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어요. 예. 우리 남편이요 로켓 타고 달 날아가게 됐어요. 이런 질문은 없어요. 이런 상담은 없어. 다 뻔한 내용이야. 모든 집안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모든 집안이 소망이 애기 잘 되길 원하는 거고 집안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부족한 재정이 다 채워줬으면 좋겠다. 고향 부모님한테 뭔가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착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격려를 하고 행복을 느끼게끔 해드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소중한 가족분들이 서로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 교육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내가 일이지. 그분들하고 친해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가족끼리 연합하고 뭉쳐서 잘 살게 하면 되지. 교인하고 친해봤자요. 별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자연히 친해져서 부담 없이 친해지는 것만 좋은 거예요. 오늘 교제 시간이 1시간 반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우리 친해집시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인생 회고록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누가 하시겠어요? 이렇게 아주 교제하는 것만 내가 교회 생활에서 무지 많이 해봤어요. 결국 집이 잘 안 되고 자기 직업이 잘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도 내 집이 쌀이 넘치고 내 집이 행복하고 내 부모님이 잘 되면 옆에 집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잘 되세요.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옆에 모든 부모님이 잘 되신데 자기 부모님 병 드셔서 힘들어하셔. 그러면 자기 마음은 슬픈 거예요. 모든 집이 잘 돼도. 그게 정직한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인생에 고난이 올 때를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버림당해도 어떻게 해요? 야구 구단이 자기를 버려도 살 길이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야구도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하면 안 돼. 또 공부만 잘하면 안 돼. 운동도 잘해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훌륭하게 자기를 키워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용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시면 자기 끈이 터져나갈 정도로 공부량을 늘려야 돼.
유치원생 공을 말랑이 공, 스폰지 공 받으면 안 돼. 어른 딱딱이 메이저리그 볼을 받아서 이게 청소년 글러브가 찢어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 여러분은 부모님 안 계신 상태에서 외로운데 오르간을 친구 삼아 계속 작곡한 바하만큼도 못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흐는 바하라고도 하고 바흐라고도, 바흐는 천재예요. 외로웠어요. 고아예요. 상황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종의 상황을. 더 큰 고난도 이긴 분들이 많지만 천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를. 부모님이 계신데 왜 노력을 안 해? 고아, 오르간 반주, 청소년 바흐만도 못한 거예요. 자기 능력이 찢어질 정도로 공부를 했냐 이래요. 응? 이거 길들이는 글러브 만드는 장인들이 있어요. 수공해가지고 이거 꼬매고 바느질하고 끈을 끼우고 이런. 이거를 다 공장에서 만든 대로 만든 다음에 쓰는 줄 아세요? 못 써요. 사회에서 교육을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러면 공부를 다 했어. 박사를 다 마쳤어. 또 학사를 다 마쳤어. 사회에서 쓰는 줄 알아요? 아니요. 회사별로 길들이기를 해요. 글러브는 나오면은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글러브가 교육을 받아 훈련받아 완성된 사회에서 제작한 학생이라는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사회에서 쓰려면 여러분 기능을 자기가 쓸 수 있는지 손을 넣어봐서 한번 여러분의 서비스나 재능과 천재 기능이 자기한테 편리한지 손을 넣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글러브 규격하고 지구상의 모든 글러브를 끼는 고객들의 손 사이즈는 다 다른 손이 들어온다. 그럴 때 여러분이 원치 않으나 그 사람 손이 둘째 마디가 짧아, 둘째 마디가 긴 손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우그러지는 라인을 꺾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꺾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박사라도 사회는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아니 나는요 이게 표준품이에요. 나 꺾지 마세요. 나 멋진 글러브예요. 이러면은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꺾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하기 싫은 공부 시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고집을 꺾고 자기가 못하는 공부에 밤새 공부를 해서 자기를 꺾어봤던 사람이 사회에서 요구를 자기를 꺾고 거기에 맞춰준다고. 그거 어디서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불리한 공부, 못하는 과목,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멘탈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 과목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은 사회 적응도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못해.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불리한 과목에 도전을 안 했다는 거지. 야구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뭐 정강이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거를 잘한다고 거기에 올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는 돈벌이가 아니고 결혼 이후부터 돈벌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로 자기가 부양가족을 5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적응을 해가지고 다 사람 마음에 부담 없이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사람한테 비굴하게 맞추는 훈련하지 말고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맞춰서 그 분야를 공부해봐. 싫은 분야 더 공부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글러브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글러브가 있어요. 그게 포수 글러브예요. 여러분 포수 글러브 안 써봐서 몰라. 이놈의 글러브는 접히지도 않고 이놈의 글러브는 계속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받아주기만 해야 되고 즐길 수가 없는 글러브인데 하여튼 얘 놓치면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제일 더럽게 쓰기가 힘든 글러브가 포수 글러브인데
또 사는 건 되게 더럽게 비싼데 쓸 때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저는 야구할 때 그래 제일 이렇게 손을 훈련시키기가 좋은 게 뭐냐. 손이 가장 불편한 글러브가 내가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글러브다. 왜 그러냐면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손과 발끝이 운동이 필요할 때 피가 머리로 팽팽 돌으려면 손가락과 발가락에 힘을 많이 줬다 빼고 많이 줬다 빼고 이래야지 모세혈관의 끝에 피가 잘 도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체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을 계속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지 이게 두뇌 개발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계속 움직이고 발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려면은 쿵쿵 계속 뛰어다니고 이런 게 계속 머리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운동인데 그럴 때 나는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는 공을 빵빵 이러면서 손에 충격이 가서 손바닥이 시뻘겋게 되는 포스 글러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글러브인데 나는 그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공부하는데 그 고통을 주는 글러브가 말랑이 글러브보다 훨씬 좋은 거야. 나는 포수할 사람이 아니야. 야구를 즐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공부하는 게 메인이야. 목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손과 발에 고통을 주고 짧은 시간 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해서 내 본업에 도움이 되는 운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글러브를 택하지 않고 싫어하는 글러브를 택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글러브질을 하다가 이게 헐렁헐렁하게 되고 너무 많이 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기 편해지죠. 그러면 다른 목사님한테 선물 줘. 그리고 나는 뭐 아주 손가락이 고통스럽게 움직이기 힘든 거를 또 나는 쓰는 거야. 불편한 것만 일부러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공부도 자기 본업이면은 운동도 공부를 도와주는 운동만 하라. 그게 사회 적응 잘할 사람이요. 공부를 도와주는 운동만 해야지. 공부를 도와주지 않는 운동이 뭘까? 올림픽 종목 중에 사격, 빵. 나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공부에 아무 도움 안 될 것 같아. 에? 양궁.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에? 금메달 따도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금메달 따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공부를 활성화시키고 영혼 육체가 균형 있게 활동 있게 자기 발전시키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려고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자기 개발을 내가 혼자서 뭐든지 연구할 수 있고 뭐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인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돈벌이용으로 전공 택하지도 마세요. 돈벌이 직업이 바뀌어요. 큰 돈은 전공을 무시하고 돈벌이 하는 데서 나오지. 전공에 맞춰서 돈벌이 하면 가난하게 다 살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국어 가르쳐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가서 국어 선생님 돼서 사는 대표적인 전공을 활용해서 인생 사시는 분은 부자예요. 서민으로 살아. 다 그냥 똑같이 그냥 서민. 경쟁이 많은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통해 자기 개발시킨 사람은 경쟁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살아. 승리적으로. 근데 전공을 통해서 경쟁하는 데서 경쟁에 적응을 해서 전공을 이용해서 사회 진출하는 사람은 치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실패하는 인생 될 수도 있고 짜증나는 경쟁 틈바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마시고 전공을 따라서 돈 벌려고 하지도 마시고 서울대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내가 못하는 분야를 다 도전해서 이기란 말이에요. 체육을 해서 내가 체육 못해 그러면 이겨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고 못하면은 체육 잘하는 아이랑 농구나 탁구를 즐길 수 있을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빠지란 말이지. 수학은 잘해 근데 영어 못해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쉽게 배워. 스트레스 안 배워. 근데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영어를 힘들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자꾸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공부를 해봐야 돼. 다양도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못하는 분야를 개발하는 거를 두루두루 70점, 80점이라도 다 두루두루 거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다 그러면은 기도나 금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기도하거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 게을리합니다. 목사님 세계가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목사님들은 성인군자처럼 착하게 살긴 하는데 자기 일이 없고 사람 상담하고 이러는 게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를 풀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야. 남을 위해서만 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분야나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뭔가 그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목공이라도 하고 사람 안 만나고 자기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이 계속 극빈자, 망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계속 도와주면 자기도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 전문 사역자들 보면은 멘탈이 자기도 미치지 않으려면 다른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바란스를 꼭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사람 많이 만나 그러면은 취미는 사람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 뚝딱뚝딱 작업하는 걸 하든지, 목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바란스를 꼭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사랑을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 많이 받았지? 그러면 사람 좋아할 수 있지? 그러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주 공부 힘들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가 키우시는데 엄마는 병원에 가 있고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런 게 어려운 집안이야.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너 하는 거에 100% 이상 더 너는 투자를 한 거다. 너 10배 이상 열심히 하는 거다. 네 나이가 지금 중3인데 네가 아침마다 밥을 짓고 다 하면서 동생 학교 보내는 것도 책가방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동생 책가방도 싸주고 할머니 병간호도 하고 너는 이미 중3인데 넌 서울대 1등 수석한 애보다 위대한 거야. 넌 뒤에서 출발하는 200m 주자야. 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아이들한테 너 왜 4년제 대학 못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만 나왔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글러브가 터질 정도로 힘센 공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받기 힘들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 하라는 거예요. 선행학습. 자, 따라하세요. 방학 때 선행학습 하자. 예. 그런 거예요. 저한테 글러브 못 받은 학생 손 들어봐. 네가 제일 먼저 저기 했어. 야, 글러브 가져가. 근데 이거를 받으면은요, 이게 성인 볼인데 청소년 글러브거든.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철인 3종 경기를 해야 돼. 알았어? 부모님 계시잖아. 너 고아도 아니야. 넌 마하가 아니야. 너는 이제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네. 제가요, 이거 그냥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야구 캐치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미식축구 볼인데,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너 나와 어린이에. 예? 예. 그래 이거 받아. 예. 그 공기만 넣으면 새 거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볼이하고. 예. 먼지만 좀 묻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돈 받고 팔지 말고 그냥 줘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복을 주실 거를 믿고 주면은 큰 복이 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누어줘도 복이 안 오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그거를 부담스럽게 주지 마세요. 편한 마음으로 그냥 주고 까먹어 버릴 정도로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눌 때는 준 거를 기억하지 마. 주고 까먹어.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해 주시니까 우린 까먹자 이거예요. 손님 접대하고 잘해드리는데 잘해드린 걸 까먹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해? 까먹지 마. 기억을 해야 돼. 국어 다 외웠어요. 까먹었어요.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예, 외워야 돼. 국어 다. 예? 근데 친절하게 한 건 까먹고 잘해줬지만 또 만나고 또 주고 또 밥 사주고 또 김밥 사주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 사귀면서 잘해준 거는 계산 기억하지 마세요. 까먹으세요. 어제까지의 모든 거 오늘 잘해줄 수 있으면 잘해주고 근데 이제 김밥 사주고 김밥 팔고 이게 생업이 아니잖아. 생업이 아닌 거는 인심을 쓰라고. 인심을 쓰라고. 인심을 쓰라고. 그게 맨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운동도요. 자 따라하세요. 폐활량을 넓히는 운동을 하자. 왜 그러냐면 폐활량이 높아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산소 공급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뭐 폐활량을 늘리는 게 있어요. 이 종목 중에. 그거를 해야 돼.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하체 운동을 하자. 하체 운동은 근력이 아니에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구력. 공부에도 지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나지 않는 거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하체가 튼튼하면 성격도 좋아요. 지치질 않거든. 그리고 하체가 튼튼한 두 번째 종목, 운동은 세 가지 종목을 동시에 해야 돼.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산소를 많이 들이실 수 있게 해가지고 공기를 산소를 동원하는 거고. 하체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 하체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다치면 안 돼. 근데 하체가 건강하면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도 힘도 안 들고 하체가 튼튼하잖아. 그러면은 남자가요. 몸이 하체가 튼튼한 사람은 이게 남자가 자신감이 있어서 성격도 좋아져. 예. 그리고 성에너지가 건강하게 개발되는 건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자녀를 생산할 때도 몸이 건강할 때 하체가 튼튼한 거예요. 운동선수는요.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프로 선수는 실격시켜버려요. 그만큼 이 하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뚝 굵은 사람보다 장단지가 굵은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이 돼서도 좋은 거예요. 그게. 장단지가 일단 굵고 그 다리가 튼튼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팔꿈치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지. 하체는 허실한데 팔꿈치 참편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하체를 키워. 그리고 상체 키우는 것보다 따라서 세 번째 종목. 친구를 즐겁게 놀기 위한 스포츠를 알아요. 친구를 사기 위한 용도의 스포츠는 앞에 두 종목 외에 다른 걸 해야 돼요. 앞에 두 종목은 혼자서도 해야 돼. 근데 세 번째 이 종목은 친구한테 자 따라하세요. 친구한테 져주어도 즐거운 운동. 이겨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자. 막상 막하로 하는 운동. 졌다 이겼다 이래야 재밌지. 예를 들어 즐기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용이 아니야. 나를 이기는 극기훈련이 아니야. 남을 이기는 용도가 아니야.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데 항상 그 사람하고 친할 용도로만 적당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구를 잘 못 쳐요. 근데 받아줄 정도인데. 그러니까 받아주다 보면 내가 지겠죠. 공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용도로 이렇게 탁구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교용 운동을 해야지 이기거나 스포츠맨십을 해가지고 뭐를 이게 경쟁을 해서 스포츠맨을 정정당당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프로 선수가 아니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놀이. 자, 따라하세요. 놀이인 스포츠. 그러니까 놀러 가지 말고 스포츠로 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건강한 학생이 되는 거야. 학생이 논다는 거는 타락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통해서 놀면 되는 거지 뭘 또 딴 걸 놀아. 그러니까 영화 보는 게 취미일 바에는 놀이할 겸 운동해 가지고 노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영화 볼 게 없어요. 영화 볼 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운동 자체를 공부를 위해서 하란 말이에요. 유산소. 이게 운동 부족이라고도 공부하면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해야 되고 지치죠. 짜증나죠. 성격 바꾸기 위해서 하체 운동해 하셔야 돼요. 예? 하체 운동을 계속 하다가 앉으면은 바란스가 있다고. 공부는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서 할 때도 있지만 지겹거든.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오래 공부를 하죠. 지겹죠. 그러니까 하체 운동은 오래 힘들게 장단지 근육 늘리는 건데 지겹고 오래 꼭 고문하는 것 같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습성이 키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지만 오래 자신과의 기록 경기에서 장단지를 키우듯이 하체 운동을 해서 오래 자기와의 외로움 싸움인 30세까지 공부하는 개념으로 끊임없이 장기간 공부하는 성격 유지를 위해 두 번째 종목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종목을 다 골라야 되는 거야. 네? 목사님이 괜히 포스글러브 힘든 거 그거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목사님은 누구랑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도사님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쁘면 어떻게 해? 내 왼손에 내 오른손으로 계속 공을 때려 박는 거예요. 앞에는 책이 있어요. 제 방에. 그러면 이렇게 해. 이러면은 빵빵빵 이래. 그러면 이게 또 심심하면 어떻게 돼? 나무 망치가 있어요. 나무 망치가. 그러면은 글러브를 막 패대기를 쳐. 내 손이 시뻘게 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 손발에 충격을 계속 가하는 거를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한다고.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손발에 충격이 안 가거든. 그러면 뇌에 충격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신경 따발이 다 몰려 있는 거는 허리가 아니에요. 이 손가락 끝, 손바닥, 손등이 아니에요. 손바닥, 신경 자극이 있어요. 발바닥, 발끝 여기를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게 손과 발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오리엔티드가 된 종목을 하는 거예요. 기분 풀 때는 이제 뭐 이게 던지고 받고 누구랑 하죠. 예. 우리 집 막내가 그걸 옛날에 했는데 이제 다 컸다고 잘 안 해. 예. 그러면은 이제 나 혼자 저기 뭔가를 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위해서 예.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 오면은 기도 안 해요. 예배당은 이 출근하려고만 하지 기도하러 오지는 않아요. 사람 없는 데 가서 하지. 예.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러면서 멀리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직업정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잡생각 안 들어가게 저도 계속 자기 극기정신으로 이거 투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공기를 집어넣지 계속 집어넣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 개발되는 거지. 그리고 잘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훌륭하게 하면은 제가 기본기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정신 자세 계속 하면 나도 정신 자세가 바르게 서야지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도 복을 받지만 나도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라 이러놓고 그냥 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도 가르쳐 주죠. 라틴어도 가르쳐 주죠. 라틴어 공부한 지가 30몇 년이 돼요. 30몇 년 전에 저 독학하던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나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공부해요? 예, 만주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만주어 학원은 없어요. 만주어 학과도 없어요. 고대 자료를 캐내다 나 혼자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 자료를 통해. 그러면 만주어 문법책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허용되면. 그렇지만 몽골어와 한국어 사이에 만주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몽골어 자료하고 한국어 자료의 중간치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필기가 몽골어하고 고대 몽골어하고 비슷한데 그거를 이제 언어학자들이 알파벳 기호로 바꾼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원칙이 있으니까 내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영역을 꼭 새로 하는 영역을 나는 꼭 만들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도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과목을 집중하고 목숨 걸고 한번 덤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는 만주어를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학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할 땐 수학을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존경하는 거예요. 수학 잘해 그러면 옆에 앉아. 그리고 천재 옆에 붙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학 잘하는 친구 옆에 붙으라고. 그래야 타락 안 하는 거예요. 수학 천재는 수학 연습 안 풀어요. 자기가 다 천재니까 피타고라스나 뭐 뉴턴처럼 다 풀겠지. 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삘 받아가지고 푸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3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이런 천재인데 그런 천재가 반에 있을 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중학교에 있겠어 그런 천재가 확률상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력하는 천재 잘하는 애 빼놓고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예쁜 거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니까 수수하게 입고 공부 열심히 하거나 운동해. 그럼 그 미인은 천재인 거예요. 망하지 않을 천재인 거예요. 근데 나 예뻐.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수학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해. 그건 망할 놈의 천재 미인인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런 중고등학교 학생 옆에서. 참 쟤는 근본 윤곽이 예쁜데 제 꾸미면 진짜 미스코리아보다 예쁠 수 있는데 쌩얼로 다니고 못생기게 하고 다니고 단발로 다니고 공부에 집중한다. 쟤는 정신 차린 애다. 이러고는 여학생이 그런 정신 차린 여학생 옆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쁜데 더 예쁘게 해야지. 이러면은 자기 개발 영역을 늘리는 애가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를 파는 좁은 우물 안에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전문가. 아까 야구 선수 전문가입니다. 아무나 야구 못합니다. 야구에서 대학 가는 게요.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보다 50배 어려워요. 전국 야구 대회에 몇 강 안에 들어야 돼. 어려워요. 어려워. 지 잘해도요. 팀원이 죽사발 내면은 삼진 먹으면 자기 대학 못 가는 거고.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매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야구 선수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과는 문과를 배우는 걸 취미로 하고 문과는 이과를 배우는 걸 취미로 하다. 어려워? 그럼 전문가의 모든 것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선생님이다 이러고 사회관계를 하라고. 그러면은 사회관계가 배울 수 있는 사람만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관계에 자신이 없던 사람, 친구 사귀는 게 부담되고 사람 사귀는 거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격이 개주가 된다. 내가 배워야지. 배우려면은 내가 못하는 분야에 잘하는 분한테 저 예의를 갖추자. 그런 거를요. 일본 사람이 잘해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꼭 배우려고 이렇게 접근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의 바르게 친구 사귀고 이런 거를 일본 애들이 잘해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은 모르겠어.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 집안은 천재가 많이 나더라고. 왼수진 민족끼리 화해해서 결혼한 집안은 하나님이 민족에 살 길을 주시려고 왼수진 민족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상징인 것 같아요.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떤 집이 복받아? 일본 사람을 용서하고 일본 사람을 품어줘야 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실. 미국 선교사님이 독립운동 다 도와줬죠. 솔직히 말해서. 6.25 때 다 생명 바쳐 도와줬죠. 전후에 복구 다 도와줬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다 지어줬죠. 그리고 생계비 원조 물자 무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도와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하고 원자탄 개발하느라고 틀어지기 직전까지 다 도와줬어요, 미국이. 20년이 넘게 여러분 보상 받지도 못하는데 무상 원조를 수십 년 하는 나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 집안이 되고 왼수인 일본을 반일 운동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일본 싫어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나쁜 짓 안 했어. 일본 사람 용서를 하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공부하는 건 배워야 돼요. 그 태도가. 저는 일본 전문가들 책은 항상 봐요. 항상 배울 게 있어요. 그거. 일본 최고의 경영자들이 낸 책은요 꼭 배울 게 있어. 한국 사람은 비슷한 책만 내. 근데 일본 사람은 그 사람 책 아니면 배울 게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자기가 손재주가 있다 이러면 전 세계에서 그 손재주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만든 물건에서 불량률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나 이 친일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친일파 아니야. 오늘 친일파 되기로 내가 근데 작정하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식사량이 가장 적어요. 소식을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오래 사는 나라 200개 국가 중에 조사를 했어요. 1등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밥 많이 먹는 학생은 공부 띵 해가지고 머리 띵해서 공부 못하죠. 소식을 하면서 그때그때 배고플 때 살짝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공부하는 학생한테 제일 좋은 식사법이에요. 살짝 먹으라고. 폭식하지 말라고. 배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콜쭉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장수하고 무병하고 공부하는데 특화된 성격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후에는 수험생 위주로 결혼 전에 자녀들 위주로 그리고 취직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닌 평생 은퇴가 없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를 자기가 실력을 쌓아가는 쪽으로 해라. 왜? 컴퓨터로 이제 세상이 통합됐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대충 알아야지만 사업이 되지. 자기 사업을 전문 분야로 하는 사람은 사업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시스템이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떨어져 살고 교통이 통신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자기 분야를 해도요. 그게 자기 사업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모든 분야를 알아야지 돼요. 목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극빈자 도와주고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이 돼요. 근데 가리키는 사역이 있잖아요. 교육 목사. 저처럼 교육 목사. 제가 교육 담당 목사예요. 이러면 모든 분야에 공부를 쉬지 않고 하지 않으면 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영어를 가리켜도요. 프랑스어 해야지, 라틴어 해야지, 스페인어 해야지, 앵글로색슨 중세 영어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그 400년 전 킹제임스 성경 연구했던 그 캠브리지 교수가 알던 고대 고전어를 다 공부하고 제가 와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기량이 우리 친척들 대학 교수님들보다 많이 알아요.
그 나보다 언어 실력 좋은 대학 교수님이 없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그냥 보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돈도 안 받고 계속 자기 발전시키고 자기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가능한 게 교회를 줄여요. 교회를 줄이고 일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 자기가 공부나 자기 준비를 못 하니까 축소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역은 다 축소하고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타임 외에는 교회를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 열쇠 따고 번호 따고 와서 혼자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요 바닥이 미천이 드러나. 자기가 자기 발전시키는 속도하고 어린이들 훈육하는 속도하고 언밸런스가 돼요. 그러면 자기 깡통 목사 되는 거예요. 깡통 목사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세계적인 교수님 불러서 특강 세미나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머리에 뭐예요? 깡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이건 목사님 세계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보다 머리가 나쁜 목사가 되고 공부 못하는 목사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보다 공부 못하고 자기 개발 못하면 목사는 정신적인 직업인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하면은 목사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늙기 전에 빨리 은퇴하세요. 이렇게 압박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이 중요하거든. 교인이 복을 받고 발전되고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자기 개발 안 하는데 누굴 공부시켜 청소년을. 내가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짓을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왼손이 약해. 그러면은 왼손을 힘든 일을 하는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왼손 기타 치죠. 왼손 기타가 안 팔어. 그러면 어떻게 해? 전자 기타를 다 6번 줄을 1번 줄에 걸고 1번 줄을 6번 줄에 걸어. 그래 왼손잡이로 강제로 만들어. 그리고 일렉 기타를 그 고물 기타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거꾸로도 기타 쳤어요. 이렇게도 기타 치고 이렇게도 기타 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못하는 게 없게끔 쭉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못하는 육체 노동 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거에 자꾸만 도전하는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취미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잘하면 즐기는 수로 있으면 안 돼. 즐기면 그게 프로면은 그것만 해. 근데 프로가 아니잖아. 취미잖아. 취미도요 전략적으로 하지 취미를 노는 식으로 심심하니까 취미 때려치세요. 그런 취미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취미 자체가 자기 본업하고 자기 장기 플랜하고 도움이 되는 취미를 하라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는요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에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하고 급이 다른 밑바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걸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때는 경쟁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금 해야 되는 건 청소년 때랑 30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자기가 못하는 건 다 배워야 돼. 취미 활동으로. 그래서 취미 활동이 배우는 것이 돼야 돼요. 취미 활동이 배우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글러브 아이한테 줬지만은 글러브를 잘 만들었어요. 규격대로 하면은 팔리는 줄 알아요? 고객의 손에 맞춰야지 그게 팔리는 거예요. 맞춰야지. 자기 손목이 꺾이고 손바닥이 구부러지는 주름이 가는 지점에 이 글러브 고급 글러브는 안 맞춰줘요. 근데 그게 맞춰주게 하는 게 명품 글러브예요. 그거를 일본 사람이 해낸다고. 이게 미국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글러브는 폭신이 글러브야. 폭폭 소리나. 근데 일본 사람은 그거 맞춤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 글러브 장인은 전부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없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남의 손이 불편한지를 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뭐 기업을 볼 때 일본 기업이 이게 정신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건가 이래가지고 그걸 성경적으로 풀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봐도 이게 성경적으로 오래 참음에 관한 어떤 기업 정신인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경영자들의 철학을 볼 때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를 봐도 나는 다 신앙 활동으로 봐요. 근데 많이 제가 배웠으니까 그걸 해석해내지, 어느 정도 못 배운 사람은요, 신앙은 성경 보는 거고 경제는 세상 돈벌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뚫고 나간 적이 없으니까 단순 개념으로 경제는 돈벌이고 경영은 사람 부려먹는 거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걔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군사활동도 신앙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신앙적으로 해야 돼. 빚지지 않으면서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대기업을, 빚지는 대기업을 5인 가족 기업이 이겨버려야 돼. 여러분 종업원 들이면은 배신하고 그럴 거 아니야. 경영에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 부리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은 줄여야 돼. 직원 줄이고 3명으로 3만 명 기업을 이겨야 되고 5명 직원으로 5만 명 기업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5명의 핵심 멤버인 여러분 공부해야 돼? 30살, 40세까지 모세는 사회 전 분야를 다 마스터링하고 이 애굽의 정치 시스템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해가지고 혁명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40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혁명도 하는 거예요. 예? 40까지. 정치를 하고 통치자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40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마스터링을 하고 혁명도 하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한 다음에 섬기는 총리도 했다 이거예요. 보존자나 뒤집어 엎는 뒤집어 버리는 혁명가나 다 모든 거를 이해를 하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 그거는 정신력이에요. 엄마가 너 그거 90점 이상 올려야 돼 이러면은 하기 싫어도 죽었다 깨나도 9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이 엄한 분이 있어. 엄마는 80점, 70점, 60점만 해도 잘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4분 중에 그거 갖고 안 돼.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나를 나타나게 안 만드시려고 항상 비판적이야. 4분 중에 한 분이 꼭 비판적이야. 좋은 말이 절대 안 나가.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 마인드 철학에서는 이거 부정적인 멘탈 가져서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학생들한테 양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안 돼. 너 게으르면 안 돼. 그거밖에 안 돼? 더 일찍 일어나. 그거밖에 안 돼? 더 뛰어. 야, 그래갖고 되겠냐? 90점을 못 맞아? 그게 사람이냐? 그러면 다 짐승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을 안 맞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갑자기 다른 어른하고 다르게 그러는 분이 집에 있다 봐요. 여러분 복받은 집에 태어난 거예요. 복받은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 60점이건 90점이건 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면은 여러분은요 코피 터지게 해야 돼. 지금 조절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강약 뜨거운 물에 찬물에 이게 넣었다 뺐다 해 주시는 분이 온도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온도인 거예요. 60점 잘했다. 100점 잘했다. 빵점 괜찮아. 이러면 뭐냐면은 냉탕 온당을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이 번쩍 되는 건데 그냥 똑같은 온도인 거예요. 똑같은 온도가 어디요? 캘리포니아 날씨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긴 영하가 없는. 하와이 가면은 1년 내내 20도 밑으로 절대 추워지지 않아요. 더워도 3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21도에서 29도 사이만 1년 365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지도 옷 없어도 길바닥에서 사는 나태한 거지. 세상에 게으른 거지가 하와이 거지입니다. 이거. 날씨 끝내주게 좋죠. 온도차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살기가 무지 좋잖아요, 하와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멘탈이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기후가 좋잖아. 진짜 아름답잖아. 여행 가면 하와이 끝납니다. 끝내주게 좋아요. 그런데 호놀룰루 말고 거기서 1시간 또 비행기 타는 진짜 원시림 같은 그 빅아일랜드. 그거 진짜 그냥 천국같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맞들리면 사람 나태해서 공부도 안 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서운 분, 비판하시는 분, 칭찬하시는 분, 극단적인 분이 있어야 냉탕 온탕 들어가면서 공부해서 정신 차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방학을 맞이해서 대학생들은 7개 국어를 마스터링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7번의 여름 겨울방학 대학 시절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셔야 돼. 이과생들은 컴퓨터 잘하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컴퓨터 하지 말고 외국어 7개 언어를 다 해서 엔지니어링을 잘하는데 외국어도 잘하면 지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사업가가 된다고. 근데 언어를 못하면은 이제 사업을 맡기지 않거든. 계약서도 언어가 능통한 사람만 계약서 맡겨요. 지사장으로. 그러니까 언어에 능해야 돼. 그리고 그 언어를 잘해. 그러면은 어떻게 컴퓨터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언어를 잘해. 그럼 뭘 못해? 사업을 못하겠죠. 그러면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걸 공부해야 돼. 경제 경영은 문과가 아니에요. 이과나 문과나 예술계나 다 경제 경영은 무조건 머스트예요. 필수 과목이라고. 국어는 못해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국어가 중요한데 국어는 대학 들어간 뒤부터 못해도 돼. 경제 경영은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고 사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과나 이과나 대학교 여름 겨울방학 열심히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자 따라서 초등학생은 중고등학교 거를 공부하고 있는가? 선행학습 안 하면 그건 여름 겨울방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 지금 가리키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갖고 공부하는데 별도로 중고등학교 전과정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비난하는 애는 옆에 앉지 마. 선생님 높여드리고 예절 바른 애 외에는 친구 사귀지 마. 다 반에 쓰레기들이요. 친구 사귈 거 없어. 예절 다 없어. 다 음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되잖아. 그러면 친구가 붙을 거야. 그러면 그때 사귀면 돼. 자기가 잘 되지 않는데 무슨 친구를 사겨? 비굴해질 뿐인 거예요. 자기 것을 열심히 하다가 친구가 날 무시해. 그래도 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충격이 없어. 근데 자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친구 사귀었는데 걔가 딴 친구를 사겨.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친구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게 있은 다음에 친구를 사귀건 헤어지건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세요. 여름을 뜨겁게 공부하자.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전투하는 기분으로 공부하시는 거지 낭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못하는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 정신력의 끝판왕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정신력의 끝을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는 부모님 사랑받은 사람이요 고아도 아닙니다. 고아인 바흐는 업적을 남겼는데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나태합니다. 주여, 더운 여름의 나태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어린 나이에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한 성실성을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몸을 튼튼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력을